사례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발췌해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178쪽 트라우마가 생긴 당시에 불렸던 이름 사용하기. 만약 받는 이가 트라우마가 생긴 당시에 애칭이 있었다면 내면 아이에게도 애칭을 불러주는 것이 좋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되도록 그 당시 상황이 재현될 수 있게 그때의 상황을 최대한 재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렸던 애칭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때 어렸을 때 뭐 내가 개똥이라고 불렸다 그러면 개똥아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겠죠. 뭐 지금 이름이 경민인데 경민아 이렇게 하면 뭔가 감정이입이 안 되겠죠. 개똥아 해야지 뭐가 느낌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라 이겁니다. 여기 이제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전문가 꼬마 크리스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그에게 두드리기를 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당시에 크리스라고 불렸었나요? 아니면 크리스토퍼라고 불렸었나요? 상담받는 이 생각해 보니 그때도 저는 항상 크리스토퍼라고 불렸어요. 전문가 좋습니다. 어린 크리스토퍼를 두드리면서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고 왜 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 설명드렸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면 아이 만나가지고 나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라고.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79쪽, 그 다음 178쪽 받는 이의 모국어 사용하기. 만약 받는 이가 당신과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받는 이의 모국어를 에코에게 사용할 것을 권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저는 뭐 중국 교포, 뭐 브라질 교포, 뭐 일본 교포, 뭐 해외 교포도 해보고 외국인도 뭐 해봤는데 전에 프랑스에서 온 프랑스 아가씨 지금 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 아가씨는 뭐 그 사람도 영어가 외국어고 저도 영어가 외국어고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로 하니까 느낌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제가 불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아가씨가 한국말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서로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영어밖에 없어가지고 영어로 상담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방치된 기억 그걸 이제 다루는데 결국 내면 아이가 떠올랐죠. 엄마는 다른 방에 있고 자기는 이제 아기 침대에 누워서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반응이 없고 외면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외면당하는 내면 아이, 그 완전 깐난쟁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영어로 하면 맘이잖아요. 맘인데 그 맘이라고 하면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 엄마를 영어로 엄마를 불어로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 speak mommy in French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불어로 엄마라고 한번 불러. call mommy in French. 엄마를 불어로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뭐 마몽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불어로 엄마를 마몽이라고 하는지 마몽 하여튼 마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몽 하면서 갑자기 막 마미 할 때도 조금 울었는데 마몽 하면서 막 갑자기 막 통곡을 하고 막 울어 제끼더라고. 바로 그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바로 EFT 막 했죠. 그러니까 또 확 이제 많이 풀어졌어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최대한 그 상처받았을 때 그 상황을 재현해 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썼던 언어도 쓰고 그때 쓰던 명칭도 쓰고 그 다음에 179쪽 에코가 내면 아이가 아직도 예전에 한 생각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경우 상담받는 이가 내면 아이에게 당시 사건을 겪으면서 얻게 된 믿음이나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작업은 치료 과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생각이 상담받는 이가 현재까지도 믿고 있는 핵심 신념일 수 있다. 만약 당시 내면 아이가
에코가 했던 생각이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멍청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또는 뭐 이런 식의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믿음이라면 현재 상담받는 이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렸을 때 무심코 갖게 된 믿음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뭐 엄청 많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상담받는 이는 현재 자기의 가치관과 내면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다. 이것은 그 자체로 큰 깨달음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까지 자신이 한 행동이 한 가지 사건에서 기인한 것을 보고 안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 속에서 뭐 신념이 생기죠. 뭐 세상은 위험하다, 나는 못났다, 뭐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되는 게 없다, 뭐 이런 모든 부정적 신념들이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면 아이가 그 신념을 갖고 있고 지금 어른이 된 나도 그 신념을 갖고 있고 그 신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신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밑에 179쪽에 박스 안에 그 사례가 나옵니다. 상담사, 그 일을 겪고 나서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상담받는 이 세상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사, 아직까지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담받는 네, 저는 해가 떨어지고 나면 절대 밖에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그 사건 때문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181쪽 매트릭스 리임프린팅 181쪽 일어난 일 바꾸기.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하지 못했던 말이나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스스로를 얼마나 자주 괴롭혀 왔는가? 그때 상황을 몇 번이나 후회하고 떠올리면서 고통을 간직해 왔는가?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 당신의 정서와 육체적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가? 내려놓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특히 당신의 잠재의식이 기억을 계속 재생하고 있다면 더욱 내려놓기 힘들어진다. EFT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아무렇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상은 항상 그대로이다. 대부분은 우리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지만 여전히 매트릭스 안에 저장되어 있다. 만약 이 영상들을 긍정적인 영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당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기억을 지우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칼 도슨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EFT 영화관 기법을 제대로 쓰면은 부정적 기억이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까지 영화관 기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덜 된 거고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을 아무렇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EFT로 기억을 지워주는 대표적인 기법이 영화관 기법인데 그걸 이제 저희 새로 나오는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의 영화관 기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놨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영화관 기법을 제대로 썼을 때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기억이 안 나거나 전혀 새로운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안 됐다면은 덜 된 겁니다. 작업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칼 도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칼 도슨이 사실 EFT에 대해서 지금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완전히 지워진 다음에 확언을 하고 상상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덜 지워진 상태에서 뭐 긍정적인 상상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튕겨내거든요, 자꾸. 과거의 기억이.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좋게 생각해라. 근데 좋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자꾸 부수부수 올라와서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밀어내잖아요. 그 밀어내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EFT를 뭐 했는데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여기 다시 한번 칼 도슨이 얘기한 거. 그러나 그 기억을 아무렇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상 항상 그대로이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지워져야 되고. 뭐 그런 예들을 뭐 몇 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에 그 사촌 동생이 목매단 시체를 보고 충격받은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뭐 밤낮으로 그 목매단 시체 모습이 눈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EFT를 했죠. 어떻게 됐냐?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 마음이 안 괴로울 수가 없겠죠. EFT를 하고 나니까 그 장면이 안 보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어떤 기억, 그 장면은 사라지고 그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카드에서 상담사인데 그 뭐 상담하는 사람 중에 뭐 이상한 변태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봐요. 전화해가지고 이 상담사 아줌마한테 뭐 온갖 변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거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변태 소리가 마음속에 그 사람 말투, 말이 마치 그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귀에서 틀어놓는 것처럼 계속 수시로 그 사람 했던 얘기가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죠. 그래가지고 병가 내고 한 달 동안 회사를 뭐 쉬었는데도 막 계속 그 소리 들려서 막 심장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EFT에서 쭉 EFT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고 계속 보인다면은 그 잘못된 겁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1쪽 새로운 자원 동원하기. 당신이 쓸 수 있는 자원은 끝이 없고 대면아이가 상황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제한 없이 포함시킬 수 있다. 받는 이가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게 마법의 양탄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유리벽을 설치해도 좋다. 호신용으로 칼을 차도 좋고 내면아이의 손끝에서 번개가 나와 가해자가 무서워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도 좋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곰 인형을 가지고 오게 해도 좋다. 상담받는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써왔기 때문이다. 어쩌면 받는 이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부당한 일을 당한 여자아이가 대법원 판사가 된 경우도 있고 자기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생각한 남자아이가 대학교 강사가 된 경우도 있다. 요건 이제 상상기법인데 이제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이제 원하는 모습대로 되는 걸 상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이제 그 회색 박스에 들어있는 사례 그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샤와 성냥개비. 사샤는 칼 도슨으로부터 EFT 전문가 과정 첫 수업을 듣던 중 새로운 자원을 사용하여 정동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정동장애는 뭐 감정이 계속 불안정한 거죠. 우울했다가 뭐 흥분했다가 뭐 이런 거. 조울증도 정동장애 들어갑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부적절한 사진을 찍힌 적이 있다. 뭐 아마 몰카 같은 걸 찍혔나 보죠. 예. 비록 그 사진을 모두 회수하여 태워버렸지만 그 사진은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 사진 장면 마음속에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사진은 태웠지만 그 사진 장면이 마음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죠. 괴롭겠죠. 사샤의 내면 아이가 그 사진을 태우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발현됐던 정동장애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보통은 며칠 아니 몇 주까지도 우울 증세를 겪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매트릭스 리임프린팅이 평소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 그녀의 정신이 안정됐을 때 그녀는 트라우마를 해소함으로써 정동장애도 해결된 것임을 알게 됐다. 하여튼 마음속에서 이거 뭐 그 사진을 팍 태워버리니까 정동장애, 우울증, 조울증이 싹 사라졌다 이거죠. 예. 그 다음 184쪽 에코가 꼭 하고 싶어 했던 일 성취하게 하기. 만약 상담받는 이가 기억 속에서 동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치유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물리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낼 수 없었던 이에게도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다. 동결 반응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 잊어버린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은 동결 반응, 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멍해지고 사람 힘이 쫙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얼빠지고 정신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말을 하거나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얼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동결 반응입니다. 특히 애들이 동결 반응이 많죠. 애들 경기하는 것도 일종의 동결 반응입니다. 극심한 동결 반응입니다. 동결 반응이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극심한 무기력감과 긴장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이 긴장, 두려움, 무기력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기력감,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밑에 사례가 나옵니다. 예, 회색 박스 안에 사례가 나오는데 제이콥과 막대기. 제이콥은 흑인이다. 그는 어릴 때 인종차별을 당했다. 한 번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침을 뱉고 욕을 했다. 그의 에코는 내면 아이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해자들을 막대기로 때려 눕혔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는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묵힌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낼 수 있었다. 요거는 뭐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가지고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제이콥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뭐 걔들이 뭐 우월주의자들이 막 욕하고 침뱉고 욕했단 말이죠. 그때 제이콥은 어땠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쭉 당하고 있었겠죠. 이게 바로 동결 반응입니다. 그럼 이거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뭐 요걸 일단 EFT를 쭉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 입장에 이런 식으로 EFT 할 겁니다. 한번 손날점 드리면 나는 그때 수도 나 혼자고 저쪽은 수도 많고 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침뱉고 욕하고 때려도 아무 반항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너무 무기력하고 창피했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EFT 쭉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무기력감, 수치심 이런 게 그 다음에 뭐 쭉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보통 하는 게 다시 그 상황 돌아간다.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죽든 말든 뭐 한 놈이라도 잡아가지고 뭐 아구창이라도 날릴 거예요. 뭐
주먹으로 한 놈이라도 패가지고 완전히 뭐 분이라도 풀고 싶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시킵니다. 한 놈이라도 한번 패세요. 뭐. 예. 아니면 여기서는 뭐 막대기로 사람들을 뭐 때려 눕히는 거 상상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복수하는 건데, 저는 복수 기법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번에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 개정판에 이 복수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넣었는데, 이거 왜 넣었냐면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 잘 못 잊더라고요. 잘 못 잊고 EFT를 해도 빨리 안 놓으려고 해요.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못 잊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한 게 억울해서 못 잊겠다, 이거 EFT 꾸준히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뭐냐면, 인간은 복수의 본능,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풀리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사람 한 대 때려라 이거죠. 그 사람한테 한 대 맞았으면 그 사람 한 대 똑같이 때려주라 이거죠. 분이 풀릴 때까지 패라 이거죠. 그러면은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해라 이거죠. 뭐 한 대 맞았다 하면 야 이 미친놈아, 뭐 야 이 또라이야, 뭐 깜빵이나 가라, 뭐 지옥에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하고 소리라도 지르라고 시킵니다. 반항이라도 하게 하는 거죠, 최소한. 이게 이제 복수 기법인데, 이것도 개정판 5분의 기적 EFT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시키니까 이 억울함 빨리 풀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데, 여기 뭐 칼도슨도 지금 그 방법을 지금 여기 쓰네요. 요 보고서 이 사람도 이 방법 쓰는구나.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뭐 당연히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또 나옵니다. 185쪽 위에서 넷째 줄, 몇 명의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수련생들은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폭력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만약 당신이 영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면아이가 부정적인 에너지와 동결 반응을 풀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와 용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를 내서 떨쳐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문제는 내면아이가 폭력을 행사해 보복하고 싶어 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앙심을, 복수심을 품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내면아이가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복수하고 당연히 이런 건 나쁘죠. 나쁜데 이렇게 마음속에서 복수했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면 그게 빨리 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복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심을 풀기 위해서 복수하는 상상을 하고서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뭐 이제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풀리면서 훨씬 더 쉽게 이제 이게 팍 내려갑니다. 뭐 복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방법도 권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 당시에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참아 못했던 말 이런 것들 쭉 하게 합니다. 그러면 쭉 종이에 쭉 적죠. 종이에 쭉 적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 많은데 시어머니 남편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뭐 당사자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뭐 시어머니 남편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뭐 패 죽이겠어요. 뭐 칼로 찌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복수도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냥 뭐 대신에 그 감정을 다 담아가 솔직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종에다 쭉 다 적어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남편한테 쌓인 게 있다. 네가 인간이냐, 뭐 그렇게 사업한다고 돈만 다 날려먹고 나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니는 사업한다고 돈만 다 날리고 뭐 술만 처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는 거죠.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EFT를 해서 쫙 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거
적은 거는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또 뭐가 올라옵니다. 그럼 또 합니다.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합니다. 이거 전 소원수리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수 기법 대신에 소원수리 기법을 쓰셔도 됩니다. 소원수리 기법은 소원수리가 뭔지 아시나요? 군대에서 쓰는 건데, 군대에서 이제 뭐 저는 한번 해봤어요. 훈련소 마칠 때 조교들한테 당했던 거, 부당했던 거 그냥 종에 쭉 적어 써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진짜 솔직하게 쓰면 조교들 그 큰일 나죠. 그래서 뭐 크게 나쁜 거 없으면 그렇게 뭐 나쁜 거 안 적는데, 하여튼 그 소원수리, 그게 바로 이제 뭐 소원수리 하듯이 이제 소원수리 기법을 쓰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많이 풀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